최근 한 달 사이 환경자원순환센터 쓰레기 반입을 주민들이 2번이나 막아서면서 쓰레기 처리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동복리 주민들은 마을 지원 사업 이행 요구와 쓰레기 반입 검사 등의 이유를 내세웠는데 진짜 갈등의 원인은 위탁 사업 운영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차량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플라스틱과 고철, 캔 등의 다양한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선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지난달부터 동복리 주민들이 위탁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와 협의가 늦어지면서 오는 9월로 연기됐습니다. 협의가 늦어진 건 동복리 주민들의 요구와 제주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 현재 회수센터의 연간 운영비는 100억 원인데 동복리는 위탁 운영 시 연간 125억 원 이상의 위탁 운영비와 직원 11명 추가 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30억 원이 넘는 재활용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 인력은 4명 증원이 적당하고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운영비로 쓰는 건 회계 원칙상 세외 수입이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복리는 위탁 운영비와 상관없다는 입장이고 제주도는 정확한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복리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지. 미비역이 자기랑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온 것 같아가지고 좀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제주도가 지금까지 동복리에 지원한 예산은 587억 원. 주민 편익 시설 설치와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에 사용됐고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복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이익을 위한 추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쓰레기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 도민 불편을 키우는 집단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크루즈 시장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이 열립니다. 전기 자동차부터 도심항공교통, 전기 선박까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도 개최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귀포시 강정항으로 처음 들어오는 초대형 크루즈.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강정항으로 들어온 크루즈는 103척으로 지난해보다 43% 급증했습니다. 크루즈 시장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제주국제 크루즈 포럼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특히 크루즈 기항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오는 9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립니다. 전기 자동차부터 도심항공 교통, 전기 선박까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150여 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비즈니스 논의가 이뤄집니다. 제주 출신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도 오는 10일 친환경 전기 선박 엑스포 행사에 참석해 해운과 항만 분야의 녹색 모빌리티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가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70개 대학의 입학 사정관과 입학처 관계자들이 대학별 상담 부스를 운영해 누구나 자유롭게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대학진학지원단 소속 대입상담 교사들이 수시 전형 1:1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도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 오는 12일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이용 가능 시설은 상하수도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대강당 등으로 도내 거주자 또는 도내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은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5,000원에서 2만 원이 부과되는데 냉난방기 사용 시 이용료의 30%가 가산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하반기 정기 인사가 오는 9일 예고됩니다.
제주도는 새 정부 출범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등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인재들을 전진 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핵심 현황과 주요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승진과 전보 인사들을 통한 보상 체계가 강화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설악산은 세계 최대 환경보호 국제기구인 IUCN으로부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생태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설악산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올린다는 계획인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복병이라고 합니다. 강원 영동에서 이하라 기자가 전합니다. 속초 설악산 소공원에 여름 산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외국인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설악산이 세계 국립공원 평가지표에 잇따라 우수 사례로 이름을 올리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The view was amazing. It was stunning. I didn't see any rubbish on the floor. Everything seems really maintained, and it was really great to ascend this mountain. 유엔의 지원을 받는 세계 최대 환경보호 국제기구 IUCN. 설악산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인정해 보호지역 관리 기준인 카테고리 2단계로 지정했습니다. 1단계는 DMZ같이 사람이 아예 접근하지 않는 구역만 선정되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는 자연 생태계 중 설악산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겁니다. IUCN은 2014년 인간과 생태의 공존이 가장 뛰어난 전 세계 그린리스트 24곳을 선정했는데 설악산이 여기에 포함됐고 2021년 재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생태 환경적 우수성을 토대로 지난달 국가유산청은 설악산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은 이미 1982년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세계유산 프로그램에 등재하기에는 이미 충분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02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색 케이블카 공사가 정부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그린리스트 재인증 때 IUCN은 케이블카 조성을 놓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케이블카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결정 안 난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으니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내년 말 그린리스트 3차 재인증을 위해 국립공원 연구원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케이블카가 문제가 될까?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그린리스트에서 빠지거나 세계유산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재인증에 어려움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색 케이블카 공사는 첫 단추인 희귀생물 이식공사부터 검증과 관련한 여러 잡음을 내며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철강 산업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최근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문을 닫는 등 철강업계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공단 인근의 한 식당. 현대제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의 직원들이 많이 찾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전년도 대비 한 70% 정도 급감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강공단이 50% 이상을 넘죠. 예약 비율이.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예약률이 아예 없습니다. 매달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직원을 줄이거나 결국 가게를 내놓은 자영업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매출이 더 급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집으로 봤을 때 한 4집 이상은 지금 세를 내놓고. 철강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 노동자들도 상황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감이 절반가량 줄어 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거의 절반이 줄었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할부금이
300에서 500 정도는 다 들어가는데 지금 경기로서는 견디기가 힘들죠. 길어지는 철강업계의 불황으로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2곳이 폐쇄된 데 이어 지난달 현대제철 포항 2공장까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자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현대제철 전현직 노동자들은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은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일이라며 포항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이 산업의 철강 산업을 할 수 있는 특별별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역민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주말 동안 덥고 습한 날씨에 많이 답답하셨죠?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후끈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더위로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오전부터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9시부터 3시 사이에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는데요. 외출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북쪽과 남해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도 끼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지 지역 20도, 동부 지역은 2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30도, 남부 지역은 31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30도까지 오르겠고 우도와 비양도는 31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제주 전 해상에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밤낮 없는 더위가 나날이 강해지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게 틈틈이 휴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170여 세대에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들이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자출입문도 열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내부에 차단기가 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첫 온열 질환자 발생 이후 일주일 만에 23명이 열탈진이나 열사병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 가운데 절반인 11명이 공사장이나 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으며 그 밖에는 등산이나 낚시, 공연, 관람 등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열탈진 증세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제주 지역 파크 골프장 운영 시간도 바뀝니다. 제주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제주 생활체육공원과 아라동 등 파크 골프장 4곳의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의 저녁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무더위에 4만 명에 가까운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제주 지역 12개 해수욕장에 3만 9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함덕해수욕장이 13,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호와 축제가 있었던 삼양해수욕장 순이었습니다. 2호와 삼양, 협재와 월정해수욕장은 오는 15일부터 야간 개장에 들어갑니다. 더위가 심해지면 벌써임 사고도 드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벌쏘임 사고 191건 가운데 65%인 124건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절반 이상이 7월과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본부는 벌이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야외 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6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68만 4천여 명보다 7.3% 줄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11.8% 증가한 반면 전체 관광객의 84%를 차지하는 내국인 관광객은 10.2% 감소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와 제주의 높은 물가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어기다 경찰에 단속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경찰이 적발한 기초질서 위반은 4,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배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85%는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 위반은 같은 기간 2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가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